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2일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있을 일들 좀 정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고요. 제가 이번 주 제목은 이제 골디락스입니다.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물가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보면 이제 이쪽 눈이 조금 충혈이 돼가지고 조금 이제 좀 피가 이렇게 좀 고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주말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쉬겠다. 진짜 많이 잤어요. 잠도 많이 자고 뭐 우리 딸하고 와이프랑도 잘 좋은 시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실핏줄이 워낙 많이 터져가지고 이번 주에 와 여기저기 이제 화요일날 제가 3프로 TV에도 나가기로 했고 여기저기 좀 방송에 나가기로 미루고 미뤄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서 이제 나가기로 한 게 좀 있는데 눈이 이래가지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뭐 잘 쉬었으니까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마 이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제가 이따가도 이제 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 또 이게 165분이나 이게 댓글로 오래오래 그 정도로 막 몸이 안 좋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있을 일들 중에서 주말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뭐 중요한 뉴스는 아마도 LG와 SK가 배터리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겠죠. 네, 아마 이제 한경제 뉴스였나요? 거기서 이제 그 제목에 LG와 SK가 합의를 본 게 사실은 바이든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승자는 바이든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뭐,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든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SK 편을 들어주자니, 이거 뭐 중국도 막 나도 그러면은 할래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SK를 뭐 중국 공장에 판다고 그러면 더 문제인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LG와 SK가 배터리 합의를 보면서 2조 원 정도 규모로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한테는 좀 상당히 큰 호재가 아닐까,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이제는 조금 굉장히 큰 불확실성에서 이제 완화되는 국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가 이번 주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을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고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뒤에 나올 뉴스는 다른 정치적인 이슈는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이진 않지만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와 관련된 협의를 아마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망, 밸류체인 관련해서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CPI가 수요일날 발표되는데 이 지표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겠죠. 과연 CPI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입 물가는 성장률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코어 CPI는 YY로 1.5%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지북 발표되고요. 양호한 경제 지표는 여전히 나올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파월 얘기 중에서 넘치는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레포 한도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부분 긴축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코멘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미리 이거는
단기 시장에 돈이 진짜 많이 넘쳐서 그러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포함해서 밸류체인 재편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끝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TSMC 실적이 또 목요일 날 있네요. 가이던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앞서 여기에 시티, JP모건, 웰스파고 포함한 미국 은행주들 발표됐는데 실적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은행주한테도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좀 보시면 제가 미국 반도체 얘기한 지는 지금 거의 한 3주 된 것 4주가 넘었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지난번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의 첫 방송에서 김영우 이사님 모셨고 김영우 이사님이 계속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PII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전미 경제 연구소 이런 데인데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을 점검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를 반도체 중국 없이, 중국이라는 밸류체인 없이,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미국의 반도체를 좀 산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사실 제일 좋은 데는 어디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추천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종합반도체가 우리가 여기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줌 미팅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화상으로 미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어요. 그죠?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보다는 사실 이쪽 부분. 왜냐하면 여기는 계속 뭔가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팩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거 장비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요거는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업체도 있는데 여기 이 출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기업들. 그래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 블룸버그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나눴을 때 인텔이나 이게 매출 기준으로요. 인텔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론,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장비 업체들이고요. 도쿄 일렉트로닉도 있고 ASML 여기 있네요. 이게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종합반도체는 NXP, 그리고 엑스피온, 그리고 여기 삼성은 이게 파운드리도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닉스 여기 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있는 거고요. 현재 이런 상황이고 중국이 이제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가지면서 보시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장단점, 그리고 이제 누가 좋냐, 누가 안 좋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잘 세워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특히나 이 제이크 설리번이라는 이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국가 안보 보좌관이죠. 그래서, 바이든도 이분, 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 내일 저녁에 나올 겁니다. 19개 기업들 모아놓고 얘기하는 구간에서 나올 거고, 이분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크리티컬한 내셔널 시큐리티이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면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의 문제점, 아니면 반도체의 미국에서의 좀 공백, 이런 부분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굉장히 좀 취약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놀이터에서 주말 동안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로 그 부양책을 쓰면서 이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일 큰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쨌든 장비주들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일장 일단 이런지 잘 보셔야 돼. 기사를 이제 잘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뭐 제가 이제 니케이, 코스피, 항생까지 다 이렇게 해봤는데 최근에 변동성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4월달 이후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야 이렇게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2016년부터 보면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 수준, 여기서 코스피, V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와서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사실 이제 이때죠. 코로나 때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 이제 줄어든 상황인데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골디락스인 거죠. 요거는 이제 중국의 수출이 지난달에는 139% 증가했는데 뭐 이번 달에는 감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증가 폭은 줄어들겠죠. 좋긴 좋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작년 2월 달에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표들이 이제부터는 작년 2월, 3월, 4월로 가면서 기저효과에 대해서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이제 얼마나 반영했는지 잘 봐야겠죠. 근데 많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늘은 골디락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 나이루라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인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죠. 잠재 성장률, 이건 뭐냐면 인플레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맥스 값이 잠재 성장률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가장 좋은 비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컵이 여기 있으면 물컵이 여기 꼭대기예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에요. 근데 이제 물을 따르다 보면은 이게 잠재 성장률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즉 이게 지금 현재 물의 높이가 실질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쳐 버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로라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니?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은 상태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이로가 되겠습니다. 이 나이로도 똑같은 거죠. 이제 물컵이라고 생각하고 실업률을 낮추다가 너무 낮춰져 버리면은 물이 넘쳐가서 인플레가 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제 이제 눈이랑 비슷한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지금 이게 눈이 좀 피곤하고 이게 눈이 아프고 이런 게 뭐 저한테 이제 일종의 신호를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너 이러다가 이 물잔 넘친다. 너 이거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여기까지야. 근데 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거 잘못하다 까딱하다 넘치면 너 이거 건강에 문제 생겨. 천천히 해. 이런 신호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중간에 이 갭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슬랙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슬랙이라는 표현이 참 저는 옛날에 이제 블로그에 쓸 때도 뭐 5년 전, 6년 전에 그런 글 많이 썼는데 슬랙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죠. 막 진짜 나에 있는 모든 걸 다 갈아 넣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죠. 그렇지만 내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 따라줄 수 있는 정도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만 가야지 이렇게 넘쳐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슬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되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거죠.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런 거죠. 내가 얼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잘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열심히 해줘야 된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슬랙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IMF 자료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 요 갭이 이게 이제 잠재 성장률 물컵의 높이인데 여기 지금 파란색이면 여기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빨간색이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혼자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 그만큼 사실 이게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물컵이 여기 있으면 아직 차려면 한참 남았는데, 언제까지 남았냐면 2023년까지도 아이고 물 넘치려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시장의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의 CPI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과의 차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를 좀 검정색 선으로 그려봤고요. 실제 인플레이션 CPI를 빨간색 선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건데,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높은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좀 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이제 연준에서 논문이 있길래 이제 찾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퍼셉션과 바이어스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퍼셉션은 이제 인식 관련된 건데, 사람들이 기대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라는 기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그 기대가 형성이 되냐면, 내가 봤던 거, 내가 어제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던데,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던데, 그러면 인플레 오지 않을까? 내가 갔더니 내가 사진 않지만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저기 뭐 브로콜리 저거 되게 가격 많이 올랐던데 근데 나는 안 사,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CPI를 계산할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들어가지만, 내가 인식하는 것들은 그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이제 바이어스인데, 하나는 또 뭐냐면은 내가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이 머리 꽂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그 생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저기 가 있고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에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파란색 선이면 실제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 수준이고, 이 분포로 따져봤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빨간색에서 검정색 사이에서 있고, 이게 평균 기대 물가가 파란색인데, 빨간색에 비해서가 이제 그 실제 인플레이션 가장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뭐 눈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골디락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골디락스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롱 빅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 근데 인터넷이 올해 가장 강했고요. 조정 없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배터리와 그린, 그리고 세미컨덕터는 사실, 좀 시간이 1월달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발표했던 11월부터 1월달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그때 이후로는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금리도 좀 최근에 안정되고 있고, 골디락스라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이 업종들도 다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디락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골디락스라는 얘기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경제 성장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는 선, 경제는 너무 좋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아서 파월을 포함한 연준이 부양책을 뒤로 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올리는 거는 많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좀 이번 주는 좀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화요일 날은 3% 나가고요. 수요일 날은 인포맥스 나오니까 거기서도 좀 인사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성공 투자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